문재인 대통령이 9월 18일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합니다. 뉴저지 포트리 고교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가 포트리에 세워집니다. H-1B 심사 강화로 보충 서류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급증하면서 OPT 취업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로 42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고 신분 도용과 사기 용의자 4,000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뉴욕을 방문합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뉴욕 방문인데요.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하반기 정상 외교로 본격적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8일에서 22일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것으로 맨해튼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개막식 기조 연설을 하는 것 외에도 주요국 정상과 다자, 양자 정상회담 등 바쁜 외교 일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기간 중 뉴욕 한인들과의 동포 간담회 개최도 있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취임 이후 두 번째지만 뉴욕 방문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취임 직후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7월에는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뉴욕 유엔 총회를 마치면 11월 10일에서 11일 베트남을 방문하고 13에서 14일에는 필리핀을 각각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뉴욕 방문에 앞서 문 대통령은 다음 달 6일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도 엽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직 체계와 인사를 마무리하고 정책과 입법 기조를 잡은 만큼 다음 달부터 석 달간 4개국을 도는 강행군을 하며 외교 성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고교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가 포트리에 세워집니다. 의회 승인이 완료되면 올 연말쯤 건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포트리타운 정부는 다음 달 7일 원래 회의에서 기림비 건립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기림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는 5피트 높이의 원형의 한복을 입은 소녀의 실루엣을 새기는 형태의 조형물을 타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형물 아래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시가 새겨집니다. 디자인과 시 모두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작성했습니다. 한인과 타민족 고교생 20여 명이 주축이 된 학생단체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가 위안부 기림비 건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1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기림비는 9.11 희생자 추모비와 참전용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포트리 컨스티튜션 파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는 위안부들의 참상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혀 의회의 공감을 샀습니다.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 학생들은 지난해 초 영화 귀향을 본 뒤 기림비 건립을 본격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위해서는 약 3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취업비자 대기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OPT 취업자들은 급행 수속 서비스마저 중단된 상태에서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한인 이민변호사업계에 따르면 H-1B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지면서 보충 서류를 요구받는 사례가 10건 중 8, 9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USCIS는 H-1B 비자 신청 시 적정 임금 수준을 임금이 낮은 레벨 1으로 기입했거나 의사나 건축가 등 그동안 전문직으로 인정해온 직종에 대해서도 임금 수준과 전문직 여부를 증명하도록 보충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H-1B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한층 까다롭게 강화된 것입니다. 추가 서류 요구를 받은 경우 비자 심사 수속이 수개월씩 지연될 수 있고 기각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15일 내 승인 여부를 판정해주는 급행 수속 서비스마저 중단됐습니다. 현재 OPT 프로그램으로 취업 중인 유학생들은 H-1B 비자가 공식 발급될 때까지 OPT 노동허가 기간을
기간을 연장해주는 캡갭 규정에 따라 9월 30일까지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한인 변호사는 케이스 거주로 주어지는 유예기간 60일 동안 유학생 비자 취득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민변호사협회는 캡갭 규정에 적용을 받는 케이스의 급행수속 허용을 USCIS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어제 새벽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열차가 충돌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42명이 다쳤습니다. 20일 오전 10시 15분쯤 노리스타운행 고속열차가 펜실베니아주 어퍼다비에 있는 69번가 터미널로 들어오던 중 정차해 있던 빈 열차와 부딪혔습니다. 고속열차 승객과 승무원 42명이 다쳤으며 이 중 열차 기관사를 포함한 4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콜러스 미코지 어퍼다비 필라델피아 시장은 브리핑에서 중상자 4명을 포함 부상자 등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열차에 타고 있었던 한 승객은 쾅하는 소리와 함께 충돌이 발생했고 비명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핏자국이 보였다며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열차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에도 65번가역 부근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부상한 바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사사건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시 지하철 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서로의 정책을 실현 불가능하다며 비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낙후된 지하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현재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스트리버 교량 4곳에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교통 혼잡세가 실제로 실행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통 혼잡세 방안은 뉴욕주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선 상태인데 여기에 드블라지오 시장까지 부정적인 전망을 피력한 것입니다. 혼잡세 신설 방안은 지난해에도 상정됐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의 공세에 쿠오모 주지사는 즉각 드블라지오 시장의 부자 증세 방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방안보다 더욱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부자 증세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는 믿지도 않을 뿐더러 실현도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교통 혼잡세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와 드블라지오 시장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첨예한 정치적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철 시스템 문제, 뉴욕 시립대 예산을 두고도 첨예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뉴욕시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자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서로를 공식 지지하면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22일 로니조 뉴욕시의회 2선거구 후보, 죄니정 뉴저지주 하원의원 39 선거구 후보, 그리고 앨리슨 텐 뉴욕시의회 20선거구 후보는 퀸즈 플로싱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를 공식 지지하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들 3명 후보는 이민자들과 아시안 아메리칸 공직에 출마하는 2세들을 돕기 위해서 서로의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죄니정 후보는 소수 민족 여성으로서 정치 참여 어려움을 설명하며 하지만 다른 아시아계 지도자와 함께 우리의 공동 가치를 위해 싸우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로니조 후보는 상호 공식 지지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시작된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텐 후보는 새로운 지도자 발굴을 역설하며 우리의 정치는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대신에 현직 의원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합리한 이민 시스템 개선을 위해 또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각 후보들이 어떤 공약과 입장을 밝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선거에 나설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 뉴욕주 예비선거는 3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상태입니다. 노동국 직원을 사칭해 주로 이민자 업소를 돌며 포스터를 강매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업소 내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막무가내 협박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일원의 노동국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 업주들을 타깃으로 자신을 노동국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노동법 관련 포스터를 강매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관련 포스터는 우편으로 오거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명의 남녀로 구성된 사기단은 주로 퀸즈와 브루클린 일대 업소들을 돌며 노동법 관련 규정이 설명돼 있는 포스터를 당장 구입해 부착하지 않으면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클린 지역에서만 장당 60달러씩을 주고 구입한 업소가 10여 군데로 전해졌습니다. 백인이 운영하는 가게보다는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국은 절대로 업주들에게 포스터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행위는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노동법 관련 포스터는 반드시 부착해야 하므로 업주들은 미리 규정을 확인하고 사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를 속여 운전 면허증을 이중으로 취득하려는 시도가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고 신분 도용과 사기 용의자 4천여 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21일 보도에서 주 차량국이 지난 2010년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신분도용 사례 2만 1,0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000건은 지난 18개월 동안에 적발된 것입니다. 운전 면허증 얼굴 사진과 차량국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돼 있는 면허증 사진을 대조해 신분도용 여부를 가리는 안면인식 기술로 지난해 1월 이후 뉴욕시에서만 122건, 주 전체에서 322건의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테리에간 차량국 부국장은 뉴욕주의 정책은 한 사람에게 하나의 면허증만 발급된다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두 번째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시도는 모두 적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면허증 중복 발급은 신분 도용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 자신의 면허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됐을 경우에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연구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복 면허증 소지로 적발된 12,300건 중 50%가 자신의 면허증이 정지, 취소된 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1월 말리부 지역에서 실종된 한인 박 씨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가족들이 보상금 액수까지 올리며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일레인 박 씨의 어머니 수잔 박 씨는 오늘 사건 담당 사립탐정과 후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A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제보자에게 2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보인 수잔 박 씨는 다음 달 24일은 실종된 딸의 생일이라며 그 전까지 딸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일레인 박 씨의 가족과 관계자들은 제보자들이 익명이나 공개적으로 박 씨 실종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와 핫라인을 구축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레인 박 씨는 지난 1월 28일 말리부 지역 코랄 캐년 비치 인근에 차만 남긴 채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인 오해순 씨를 한 주택 주차장에서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오늘 오해순 씨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인 20살 데본 화이트를 지난 17일 LA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살해당한 범행 현장에서 데본 화이트의 DNA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찰은 용의자인 데본 화이트는 앞서 갱 관련 중범죄로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 상태였으며 오 씨를 살해한 이후 역시 갱단과 연루된 범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데본 화이트는 살인, 강도, 불법 총기 소지 등 다양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며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공범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브루클린에서 아이폰을 강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시도하다 용의자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하고 얼굴 등을 칼에 찔린 50대 아시안 남성이 22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휴핑 우로 알려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강탈하고 달아난 용의자를 수배하고 제보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우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26일 뉴저지주 포트리 리크레이션 센터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6회 미주 한인 경찰협회의 경찰 채용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날 채용 박람회는 연방과 카운티, 로컬 등 법 집행기관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1.5세와 2세들에게 각종 유용한 정보와 한인들의 궁금증을 1대1 질의응답을 통해 풀어줍니다. 오후 2시부터는 현역 한인 경찰과의 대화의 시간도 열립니다. 29일 뉴욕시 페리 퀸즈 아스토리아 노선이 4개월간의 준비 작업을 마치고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 노선은 퀸즈 아스토리아, 할렛스코브, 루즈벨트 아일랜드, 롱아일랜드 시티, 맨해튼 이스트 34 스트릿에서 월스트리트 피어 11 사이를 순환 운행합니다. 아스토리아에서 미타운 이스트 34 스트릿까지 약 30분이 소요돼 전철 정상 운행 시 소요 시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슬레 샘물 브랜드 중 하나인 폴란드 스프링 워터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네슬레가 연방식품의약국이 정한 샘물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수질의 물을 판매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스프링 워터의 라벨에 부착되어 있는 설명과 이미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지정된 수치원이 아닌 매우 평범한 지하수를 취해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한낮은 무더워도 아침 저녁 벌써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무덥지 않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덥지 않겠으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높고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